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제가 아이폰 14 시리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애플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잘 아신다 그러면 결국 애플이라는 회사는 하나의 디바이스를 절대 독자적으로 내놓지 않아요.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폰하고 아마 새로 나올 애플 XR, 원래는 VR이라 그랬는데 XR이라고 요즘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플 AR, 그리고 이제 에어팟, 그죠? 이어폰, 그리고 애플 워치,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게 해서 그 생태계 안에서 머무르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자동차, 우리 자동차에서도 결국 애플의 우리 플랫폼 위에서 지내, 우리 애플 제국이 다 제공해 줄게, 다른 데 갈 필요 없어, 이런 거죠. 결국 그러면 우리 애플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볼게요. 애플은 결국 이제 스마트폰이 기반이죠. 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디바이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에어팟, 애플워치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죠. 네, 웨어러블로 확장하는 거고, 자, 웨어러블 디바이스 측면에서 애플 XR이 처음 나오는 거죠. XR 혹은 이제 VR. 참고로 VR하고 AR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안경을 썼는데 앞이 보이면 AR이고요. 증강현실이고, 앞이 디스플레이만 보이면 VR입니다. 어쨌든 이제 VR인데 요즘에 용어를 계속 오버스펙으로 자꾸, 그죠?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확장현실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애플카. 애플은 우리 그냥 스마트폰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플랫폼 업체입니다. 네, 플랫폼 업체고요. 플랫폼 업체인데 결국 디바이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끌고 가는 회사라는 건 아시겠죠? 자, 애플카라는 것도 결국 디바이스의 하나예요. 그러면 플랫폼 업체들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자, 우리 사용자들의 일과 중에서 플랫폼 업체들이 남아있는 유의한 사용 시간이 있어요. 그게 운전하는 시간하고요, 하루에 한두 시간. 운전하는 시간하고요, 잠자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은 8시간. 잠자는 시간에 이걸 어떻게 할지 아세요? 요거는 사실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돼지 뇌에다가요, 칩을 심어가지고, 뉴럴링크라는 회사에서. 그러면 나중에는 여러분 꿈속에서 메타버스에 접속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사실 웹툰 같은 데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요거는 좀 여담이고, 결국 운전하는 시간, 이게 진짜 블루오션이에요. 블루오션이에요. 자, 결국은 애플카는 이 자동차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있죠. 네, 자동차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거는 결국 우리 애플이라는 플랫폼에서 좀 더 머무를 수 있게, 우리 애플 제국의 시민들이 다른 데 나갈 필요 없이, 불편 없이 다 해결해 줄게, 다 연결돼,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애플카에서 애플 XR로 이렇게 접속할 수도 있어요. 자율주행차가 되면, 그죠? 핸들을 놓게 되는 순간부터 메타버스에 접속해서 일을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뭘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애플 TV 플러스 같은 것들도, OTT 같은 것들도 만드는 거죠. 콘텐츠 소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이야기하지, CPND,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같이 간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가장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애플, 그리고 테슬라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애플 XR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애플 XR은 일단 공개된 것만 보면요, M2 프로세서 혹은 동등 프로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는 돼야지 메타버스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15개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개의 4K 해상도의 마이크로 OLED. 요거는 올레도스라고 하죠. OLED 온 실리콘입니다. 요게 사실은 굉장히 어떤 우리 소재 부품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가장 좀 주목을 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없던 게 생기는 거니까, 그죠? 신시장인 거니까. 그리고 이제 손동작, 제스처 같은 것들, UI, UX가 굉장히 좀 남달라야겠죠. 지금 이제 메타가 하는 오큘러스 수준의 그것보다 훨씬 더 개선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간 오디오,
그리고 시선 추적. 자, 요거는 카메라에서 담당하겠죠? 네, 시선 추적. 자, 멀미가 어디서 쏠리냐면요. 뇌에서 받아들이는 거하고 눈에서 받아들이는 시그널 사이에서 간극이 있으면요. 요것 때문에 멀미가 쏠리고요. 그리고 이제 해상도. 우리 눈은 1억 화소 넘죠. 이게 마이크로 OLED가 한 3000 ppi 정도 되는데요. 기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한 500 ppi 정도가 한계예요. 픽셀 퍼 인치라고 하는데요. 자, 요거 가지고 가까이 보면 픽셀이 다 보여서 어지럽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00 ppi로 해상도가 높아져야 되고 주사율이 기존의 60Hz에서 최소한 120Hz 그리고 180Hz 정도는 돼야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기술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누가 하게 되냐? 새로운 업체가 오는 게 아니에요. 애플은 항상 기존에 하던 업체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만의 폭스콘 같은 회사들이 아무래도 완제품 조립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일부.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회사들이 카메라를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하고 TSMC가 마이크로 OLED를 하게 되는 거고요. TSMC는 애플 M1하고 M2 같은 프로세서 생산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사율 딱 이야기하면 우주 일렉트로닉스가 또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RF PCB 쪽은 BH,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기존 업체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하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그리고 카메라 폴디드 줌 쪽에서 자화전자 같은 업체들. 이런 회사들이 계속 쇠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다수 장비들, 가공 장비는 한미 반도체 쪽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이크로 LED 딱 보면 이런 거 하이브리드 본딩 딱 적용될 것 같죠. 그리고 MSVP 같은 것들, 가공 장비 다 필요할 거고요. EMI 필요할 거고, EMI 차폐 같은 것들 딱 그냥 보이시죠? 자, 마이크로 OLED 쪽이 좀 중요할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 OLED는요, OLED on 실리콘. 결국은 TSMC가 전공정을 처리하고요. 후공정을 LG 디스플레이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SK 하이닉스하고 손을 잡고 요거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반도체 업체들이 디스플레이 업체들하고 손을 잡게 되는 이런 모양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왜 그럼 그게 필요하냐면 기존에 TFT라는 게 있잖아요. 백플레인이 있잖아요. 방막 트랜지스터죠. 네, 방막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 딱 그러면 반도체죠. 그런데 기존의 트랜지스터는 PCB나 아니면 유리기판에다가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이크로 30, 40 마이크로미터 수준만 되면 됐으니까. 그런데 3000 ppi까지 되려면 굉장히 작아야 돼요. 나중에 나노 사이즈까지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나노 사이즈까지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실리콘에다가 해야 돼요. 그죠? 반도체 이렇게 웨이퍼 조각 하나 딱 떼가지고 여기에다가 TFT를 아주 촘촘하게 해서 여기 스위치를 엄청 많이 넣는 거예요. 트랜지스터를 많이 넣고 여기다가 위에다가 그 OLED를 정착하는 거죠. 이 실리콘에다가 여기다 OLED를 계속 정착하는 거죠. 그거예요. 이게 그래야 4K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 8K까지 돼야겠죠. 해상도를 계속 높이려면 결국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리콘을 누가 해줍니까? 이거는 반도체 업체들 파운드리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삼성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다 결국 이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VR을 쓰면요, 왼쪽 눈 하나, 오른쪽 눈 하나, 요게 2개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런 디스플레이가 2개씩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왼쪽 눈 하나, 오른쪽 눈 하나. 그리고 그냥 도미한 디스플레이가 또 앞에 하나 있어요. 그냥 요거는 이제 그냥 뭐 FHD급 정도만 되면 될 겁니다, 아마. 근데 눈앞에 딱 우리 눈앞에 딱 있는 거는 결국 4K는 돼야 되거든요. 해상도가. 요게 이제 실리콘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실리콘 가지고. 지금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하고 있냐, MS하고 좀 손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결국 OS는요, 삼성은 구글을 쓸 거예요. 네, 구글을 쓸 거고, 그리고 MS,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LED하고 투트랙으로 가고 있어요. 마이크로 LED하고 OLED 두 개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23년쯤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OS는 이제 다시 구글, 그죠? 구글이고 디스플레이는 이런 것들, 그리고 홀로그램, 디질렌저라는 회사에 지분 투자한 게 있거든요. 소니하고 같이 홀로그램 이런 것들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애플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잘 참고할 것 같습니다. 결국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메타버스 시대에도 잘 먹힐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인지 보안 투자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APS 홀딩스, FMM이라든지 증착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들이 조금 움직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특수 필름을 하는 회사들도 조금씩 이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아마 애플이 나오는 걸 보고 그래서 내년 하반기 혹은 내후년 초쯤에 아마 메타버스 디바이스를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들 애플 보고 있을 거예요. 애플이 어떻게 내고 있는지. 네. 그죠? 물론 지금의 메타버스 디바이스의 가장 톱은 오큘러스입니다. 오큘러스가 가장 많이 팔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몰입감을 주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메타버스 디바이스하고요, 우리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새로운 신기술들은요, 아마 애플카 쪽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인지 판단 제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서플라이 체인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인지 쪽이에요. 카메라나 라이다, 뭐 레이더 뭐 이런 쪽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카메라 쪽이 가장 많이 쓰이겠죠. 그리고 라이다 같은 경우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해서 TOF 같은 것들이 이미 LG 이노텍 같은 데서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폴디드 줌 같은 경우는 1억 화소 이상 카메라 해상도가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애플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것. 애플은 항상 어떤 특정 기술을 한 개의 디바이스에 쓰고 그냥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시스템 인 패키지 있죠. 시스템 인 패키지. 우리 패키징 기술에서 요게 가장 적극적인 회사가 애플입니다. 그죠? 시스템 인 패키지. 대표적인 게 애플워치. 요런 데도 들어가고요. 아이폰에도 들어갑니다. 네, 아이폰에도 들어가요. 아마 애플 XR에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시스템 인 패키지를 가장 잘하는 회사가 결국 삼성전기죠. 네,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이죠. 네, LG 이노텍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반도체가 이렇게 아래 위로 많이 실장이 될 겁니다. 그죠? 굉장히 많이 실장이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실장이 될 거예요. 여기 하나가 이제 서브스트레이트가요. 될 건데요. 요게 이제 칩 간에, 그죠? 칩 간에 간섭을 일으키겠죠. 그러면 EMI 또 전자파 차폐를 해야 돼요. 그죠? 차폐해야 되고, 그리고 요 두께 갈아야죠. 얇게 갈아야 되죠. 그러면 그라인더, 메타 그라인더 이런 것들 필요하고요. 어떤 회사지 딱 나오죠. 네, 한미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자동차 애플카에도 들어갈 거예요. 애플카는 결국 DCU 기반이잖아요. 기존의 MCU 기반이 아니라 DCU 기반이거든요. 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 과거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카 쪽으로 해서 요거는 이제 테슬라처럼 중앙 집중형이기 때문에 이 패키지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 데서 계속해서 힌트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메타버스는 이제 갓 시작되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2차 전지처럼 10배짜리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종목인지는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야 되는 거죠. 누가 올라가고 누가 거기서 탈락하고 이런 것들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여기서 10배 갑니다. 어떤 종목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셔야 되는 겁니다. 검증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메타버스 디바이스도 그렇고요. 애플카도 그렇고 결국 애플카 같은 경우 GPU가 자동차에 내장이 될 수가 있겠지만 메타버스는 여러분 안경처럼 써야 되는데요. GPU가 열이 엄청납니다. 아시죠? 화상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GPU만 따로 떼서 근처에 놔둬야겠죠. 그게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MEC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도 사실은 좀 약간 확장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도 좀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애플 에어팟하고 애플 워치하고 스마트 태그 같은 것들이, IoT 같은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데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대표적인 게 뭐 거기서 소재를 하는 회사들, RF 부품을 하는 회사들,
뭐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좀 찾아보셔도 되고요. 거기도 또 배터리들이 다 코인 타입처럼 들어갈 거고, 패키지도 보호회로 같은 것들이 또 들어갈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잔망경 카메라는 15개 카메라 중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애플카에 들어가서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그 회사를, 서플라이 체인을 계속 훑어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미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정말 10배거짜리 종목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JM리 님이 남겨주셨어요. 아주 장문의 댓글입니다. 솔더볼에 관한 것인데요. 전 플립칩 BGA 증설 기사를 보면서 솔더볼, 마이크로 솔더볼의 수혜가 클 것으로 판단하여 덕산 하이메탈을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본딩이 본격화되면 솔더볼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에 의한 솔더볼 영향을 체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더볼하고요, 마이크로 솔더볼하고, 대표적인 그런 거죠. 이제 3D 패키징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런 건데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HBM 같이.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처럼. 아니면 최근에 이제 제노아, AMD 제노아에 적용된 요건 이제 서버 CPU죠. 3D V캐시. 자, 요런 기술들이 있는데 요게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그런데 HBM은 아직은 마이크로 솔더볼을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칩들이 이렇게 수직으로 적층이 되잖아요. 적층이 되면 여기에 마이크로 솔더볼이 다 들어가요. TSV로 연결이 되지만, 그런데 요 마이크로 솔더볼이 없어지면 좀 더 칩 투 칩 커뮤니케이션이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쓰는 건데요. 자, 중요한 게 그러면 여기 시장은 죽는 거냐라는 건데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자체가요, 배시라는 업체가 독점하고 있고요. 여기 장비 업체가 TSMC 쪽만 담당하기도 지금 버거워요. 그래서 여기를 한미반도체가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장비가 이게 몇 대가 되는데,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얼마나 패키징 시장이 큰데 이걸 다 대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종 칩 간의 패키징이기 때문에요. 뭐 아주 고급 칩은 하이브리드 본딩을 쓰더라도 그 밑에 뭐 메모리라든지 좀 더 떨어지는 칩들은 다 마이크로 솔더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성의 H큐브처럼 이런 것들을 보면 방석에 방석을 깔아서 막 이렇게 올리잖아요. 우리 두상복합처럼,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면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하시면서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죠? 네. 우리 애플이라는 회사가 정말 전 세계 IT 산업을 리딩하는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애플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투자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애플하고 테슬라의 변화 흐름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항상 좀 그런 것들은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네. 타이밍이나 종목 추천은 다른 채널에서 충분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냥 알려드리는, 지식을 알려드리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